안녕. 자, 우리 오늘은 그 전 시간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이어서 이제 그거의 연장선으로 조금 더 보충 내용을 또 배울 거예요. 자, 일단 타이틀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2차 방정식의 근들의 실근들의 부호를 언급해서 그 조건에 의해서 풀어가는 건데 부등식과 되게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실근의 부호에 의해서 우리가 판별식이나 근과 계수와의 관계의 그 부호들을 어떻게 판단할지를 배울 거고, 두 번째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1차 부등식에 이어서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도 함께 배울 거예요. 오늘 좀 중요하고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봅시다. 공부해보자고. 자, 먼저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를 이제 언급하기 전에 선생님이 2차 방정식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한가 해준 게 있어. 기억을 해야 될 텐데. 자, 2차 방정식, 즉 2차 함수,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이 그 모호한 경계, 모호한 게 아니지. 그 경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 뭐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a는 0이 아닌 2차 함수예요. 자, a는 0보다 크다고 했으면 내가 이걸 그릴게, 그래프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가 그려져요. 자, 그러면 y는 요 2차 함수는 바로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값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2차 방정식이란 건 뭐냐? 바로 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과 만나는 그 값을 우리는 근이라고, x의 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 또는 x의 값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게 그래프에선 어디냐? 그렇죠. 바로 x축과 만나는 요 점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근 알파, 근 베타가 되는 거겠지. 누구의? 2차 방정식에. 그래서 근, 알파, 베타.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여기까지 언급을 해준 적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이걸 가지고 공부를 다시 또 이제 연달아, 그러니까 연장선으로 해볼 거예요. 자, 2차 방정식에 실근이 있대. 근데 그 실근 알파, 베타가 모두 양수가 될 조건을 한번 좀 얘기를 해봐 달래. 자, 일단 근 알파 베타라고 했지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줄 수 있어. y축, x축을 그리면 일단 알파 베타가 중근이라고 해보자. 그럼 이런 식으로 놓일 거예요. 그쵸? 그 다음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놓이게 될 거예요. 자, 두 근이 양수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중근을 가질지, 그쵸? 또는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실근을 갖는다 라는 조건을 언급해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왜? 중근일 수도 있고 두 실근일 수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판별식 D를 언급을 해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두 근의 합도 양수겠죠. 그리고 두 근의 곱도 양수겠죠. 이해가 되죠? 왜 앞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의 연장선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배워볼게요 라고 했는지, 두 근을 언급해 무조건 두 근의 어떤 관계나 조건이나 뭐 뭐든 아무튼 두 실근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적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심지어 두 근이 양수다 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도 양수, 두 근의 곱도 양수라는 이 조건들을 적어주면서 문제를 풀어줘야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래. 두 근이 모두 음수래. 두 실근이. 그럼 당연히 x축, y축을 그리면 두 근, 서로 다른 두 근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알파와 베타가 모두 음수야. 그런데 중근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알파 하나만 베타와 알파가 똑같은 값으로 중근으로 음수를 가질 수 있잖아요. 음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근일 때는 판별식 D가 0,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는 역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니까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는 중근일지 서로 다른 두 근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역시나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언급해줘야 돼요. 다음 역시 두 근의 합은 100% 음수겠죠. 두 근의 곱은 당연히 100% 양수겠죠. 그래서 이 1, 2, 3 조건을 다 따져줘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는 두 근이 부호가, 두 실근의 부호가 다르래요. 두 실근의 부호가 다르다면 우리는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네요. 하나는 음근, 하나는 양근,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100% 어떠한 경우가 와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안 적어요. 왜? 그래프 자체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 100%. 그래서 우리는 굳이 100%인 조건을 풀어줄 필요가 없겠죠. 그 조건을 달아줄 필요가 없겠죠. 내가 누구를 소개하면서 나는 사람인 걸 누구나 뻔히 아는데 저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는 것처럼 얘도 서로 다른 부호가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100% 서로 다른 두 실근이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걸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는 것만 언급합니다. 두 근의 합은요? 두 근의 합은 알 수가 없죠. 절대값이 양이 더 큰지 음이 더 큰지 알 수 없으니까 알 수 없을 때도 적지 않아요. 이해 갔죠? 왜 어떨 때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들어가는 거고 어떨 때는 왜 판별식 D를 언급하지 않는지 이제 정확히 알겠죠? 왜?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다 라고 하는 건 100%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기 때문에 얘는 풀지 않아도 항상 D가 0보다 커요. 이걸 만족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런 조건을 가지고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2차 부등식을 풀어낼 줄 알아야 돼요. 자, 풀어보자고요. 자, 얘도 역시 위에서 언급했던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그 차이를 이해하고 풀어줘야 돼요. 1번 먼저 풀게요. x-1과 x-2의 곱을 했더니 얘가 0보다 작은 이 부등식을 풀어서 근을 표현하래. 자, 뭐가 됐든 얘를 2차 방정식처럼 표현을 하자고. 얘는 근이 얼마야? 1과 2가 되고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되겠죠. 자, 이 2차 함수가 일단은 빵꾸가 뽕뽕 뚫어줘야 되는 게 0과는 같지 않아요. 여기 이 꼴이 없기 때문에 빵꾸를 뽕 뚫어주고 0보다 작다. 이 2차 함수 y는 요 2차 함수가 y는 0보다는 작다. 자, y는 0. y는 0이 과연 무엇이었죠? 그렇죠. x축이었죠. 따라서 이 1번을 해석하면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구간이 근이야. 이 2차 부등식에 해야 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어디에 해당돼요? 요 아랫부분에 해당돼요. 얘를 수직선으로 그리면 1, 2를 그리고 빵꾸는 뽕뽕 뚫어주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막히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x는 작은 것보다는 크고 큰 것보다는 작다라고 부등식을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4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4번은 어떻게 적혔어요? x-4 그리고 x-5가 0보다 크거나 같대. 아까의 말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y는 0인 x축 어디에 있다? 크다니까 위에 놓인 그래프, 위의 그래프가 2차 부등식의 해가 된다. 그럼 우리 그래프 또 그릴까요? 얼마? x는 4 그리고 5가 되겠고요. 여기 이 꼴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빵꾸가 뽕 뚫어주는 게 아니라 꽉 채워지고요.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x축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요 구간, 즉 이 구간이 2차 부등식의 근이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를 다시 수직선으로 옮겨 볼게요. 4, 5 빵꾸를 꽉 채우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양쪽으로 벌어지는 게 바로 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x는 4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또는 x가 5보다는 크거나 같아요가 바로 2차 부등식을 풀어내는 방법입니다. 자, 처음 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fx가 0보다 작아요. 또는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요 fx는 항상 아래로 볼록, 즉 2차 항의 개수가 0보다 큰 요런 그래프일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래로 볼록일 때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항상 어떻게 오므라드는 알파, 베타가 있으면 이렇게 오므라드는 요 구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fx가 역시 이차항의 개수 a가 0보다 큰 아래로 볼록일 때예요. 요 그래프가 0보다 크다 또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할 경우에는 두 실근이 있으면 벌어지는 형태로 답을 써줘서 x가 작은 값 알파보다는 작다 또는 작거나 같다. x가 베타, 즉 큰 값보다는 크다 또는 크거나 같다. 당연히 여기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거나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2차 부등식을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부분 이해가 안 가면 잠깐 정지해놓고 리와인드 시켜놓고 이거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두세 번 더 강의를 들어도 좋아요. 그래야지 263번을 풀 수가 있어요. 자, 263번 풀어볼게요. 1번, 두 근이 모두 양수래. 두 근이라고는 했지만 저게 중근일지 또는 서로 다른 두 근일지 모르기 때문에 1번,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다음,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하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은 0보다 크고 두 근의 곱은 또 역시나 0보다 크겠죠. 우리는 1번, 2번, 3번의 결론들을 다 모아서 최종적인 답을 낼 거예요. 1번,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적을게요.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제 선생님이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얼마든지 계산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푸는지 맞는지 항상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2차 부등식까지 왔어요. 자,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한다? 인수분해한다. m뿔 4, m마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수직선 그릴게요. 뭐라 그랬죠? 근이 되는 거, 경계가 되는 거, 0을 만드는 거 일단 찍어요. 자, 그리고 여긴 이 꼴이 들어갔으니까 꽉 채워주고요. 0보다 큰다고 했으니까 이걸 벌어지게 우리는 해를 구한다고 했죠. 됐죠? 자, 얘가 최종적인 답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수직선에서 멈춰놓고 두 번째를 풀게요. 두 분의 합이라는 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가 1이고요. b가 마이너스 m 플러스 2. 오늘 여기까지만 좀 친절하게 할게요. 다음부터는 그냥 적을 거예요. 자, 두근의 합이 0보다 크다. 따라서 m은 얼마?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다음 세 번째. 두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니까 m 플러스 5 역시 0보다 크다. 따라서 m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자, 뭐라 그랬죠? 1번과 2번, 3번에서 나온 이 결과 값들을 합쳐야 된다 그랬죠. 왜 그런가? 봐봐. 얘는 1번도 만족하고 2번도 만족하고 3번도 만족해야 돼. 선생님이 말하는 또는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그 조사에 조금 더 집중해봐. 1번을 만족하거나 2번을 만족하거나가 아니라 1번과 2번과 3번을 모조리 다 만족해야 되니까 얘는 공통 부분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거 뭐라고? 아, 여기다 바로 그냥 섞어서 풀게. 뭐라고? 이게 지금 첫 번째 수직선이잖아. 자, 두 번째는 파란색으로 마이너스 2보다 어떻다? 크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고요. 빨간색으로 세 번째 m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라고 했습니다. 자, 빨파검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범위는 바로 어디다? 그렇죠.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니까 얘는 따라서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가 최종 답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건 너무 똑같으니까 세 번째로 넘어갈 거예요.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데. 자, 얘들아.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다는 건 100%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니까 굳이 D가 0보다 크다는 걸 안 적어도 돼요. 그래프 상으로 하나는 음근, 하나는 양근이면 어찌됐든 이렇게 걸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굳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적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뭐만 가져가? 부호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합의 부호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죠. 나도 알 수가 없어요. 오로지 뭐만 알 수 있다?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은 m 플러스 5였어요. 얘가 뭐보다? 0보다 작다. 아, 얘는 굉장히 단순하네요. 따라서 m은 마이너스 5보다 작다가 답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바로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265번. 자, 얘는 뭐래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서로 다른 부호이고, 아하. 이미 서로 다른 부호라고 했으니까 얘는 알파와 베타가 0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다음,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대요. 이게 뭘 준 걸까요?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양수인 근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작다는 걸 준 거구나. 그렇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알파 베타는 0보다 작아요. 자, 근데 알파 베타는 어떻게 구하죠? a분의 c니까 n-3이 0보다 작아요. 따라서 m은 3보다 작다가 나오고요. 두 번째, 두 근의 합은 0보다 작네요.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눌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따라서 m은 1보다 크다. 수직선으로 섞어도 되고요. 바로 캐치가 가능하면 답을 바로 적어도 되겠네요. 요거죠. 따라서 답은 x는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가 답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계속. 267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라고 했어요. 오호. 자, 얘들아.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과연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쓸 필요가 있을까? 없겠지. 이 말 자체가 이미 달라. 서로 다른 두 개가 있어 라는 말을 한 거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또는 크거나 같다를 굳이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아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적으면 돼? 한 놈은 알파, 다른 놈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부호가 서로 달라요 라고 했으니까 이 말이 이 말이네요.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두 근의 합이 뭐가 되겠니? 0이 되겠네. 그쵸? 네. 알파 더하기 베타, 즉 알파 마이너스 알파가 두 근의 합이 0이 되니까 우리는 뭐라고 적으면 돼? 마이너스 a분의 b에 해당하는 n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8이 0이다 라고 구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서 인수분해를 하면 n 마이너스 4 m 더하기 2가 0이다. 따라서 m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요. 4일 수도 있고요. 둘 다가 될 수도 있네요. 그럼 답을 이 두 개를 다 적으면 될까요? 자, 그게 아니죠. 봐봐요.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두 실근의 곱은 절대로 0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체크를 해줘야 돼. 알파 베타는 어떻게 적죠?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m 더하기 2가 절대 0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m은 2가 sorry. 0이 되지 않을 뿐더러 부호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작죠? 그쵸? 0보다 작다가 더 훨씬 낫겠네요. 네. 따라서 m이 2보다 크네요. 네. 답이 갈려지네요. 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따라서 x는 얼마가 된다? 4만 가능하겠네요. 왜냐면 부호가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두 근의 곱은 0보다 작다로 가야겠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 파트의 강의가 끝났습니다. 얼른 복습하고
우리 학원에서 만나요. 안녕!